안녕하세요. 코칭이 작동하는 조직과 사회를 만드는 쌍방향 코칭과 피드백 쌍코피. 남무가지 코치입니다. 네, 코치들 코치 남관희 코치님이시고요. 저는 윤수환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제에서 말씀드리자면 11월은 평가의 달입니다. 들어보니까 좀 구체적인 사례를 원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연초에 MBO에 의해서 KPI 잡았어요. 이제 그걸 잘 달성하고 있는데 중간에 다른 목표가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팀원은 연초에 세운 KPI는 다 달성을 했어. 중간에 치고 들어온 이 목표에 네네, 대해서는 네. 다 달성 못한 거죠. 네네. 근데 팀장님은 좀 요거까지 달성해줘야 나 A 줄라 그러는데 네네. 이 팀원은 이제 이거 다 했으니까 네네. 연초에 약속했으니까 당연히 A 기대했는데 이런 거죠. 어떻게 코칭하는지 한번 평가합니다. 예, 액션. 먼저 와야 될 것 같은데. 네, 팀장님. 왜? 팀장님 연말평가 점수 확인하러 왔습니다, 팀장님. 얘기는 들어서 알고 아니요, 있는 저 못 들었는데. 몰라? 못 들었어요. 본인 생각엔 어떤 점수 받을 것 같아? 연초에 약속했으면 KPI 달성했으니까 당연히 A 주셔야죠. KPI 면으로 볼 때는 A를 받을 만큼 KPI를 달성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같네. 그래. 그렇게 생각했었다면 당연히 처음에 설정한 KPI 다 달성했고 약속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이네. 네. 팀을 이끌어간 사람하고 또 이렇게 실무자하고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에 잘 알지만 김과장 나가고 나서 그 다음 KPI 팀 목표는 연말까지 가는 거여서 목표가 다시 배분된 거 있는데 그 배분된 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게 난 오히려 좀 이상한데. 그때 받을 때도 저한테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팀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저 아니면 누가 하냐? 그래서 팀장님이 약간 좀 넘기시고 하셔가지고 연초 세운 KPI 이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목표인데 이거 달성했고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우리 윤책임하고 나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사실 난 얘기하니까 뜨끔하긴 해. 아주 명료하게 얘기가 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그냥 대강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거든. 네. 그래서 좀 얘기를 분명히 하고 뭐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다시 바로잡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네. 본인은 그 정해진 목표는 물론 다 했고 그 다음에 더 받은 것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100%다 하진 못했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내가 대한 태도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 것 같아. 네. 약간 좀 심하게 얘기해서 배신감도 느끼고 우리 팀에서 그래도 우리 팀의 대들보 같이 일을 해주고 있는 사람인데 배신감이란 말까지 쓸 정도면 되게 속상했다는 얘기고 대강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 윤책임이 지금 그 정도 했다고 인식한 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그동안 새로 짜여진 KPI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마다 나는 윤책임이 지금 이것까지 해야지 100% 달성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난 이해를 했었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알고 있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는 본래 계획 대비에만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새로 조정된 KPI에 대해서는 그거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들기도 하고. 뭐 등한시한 건 아니고요. 저희 말씀드렸지만 주말에도 출근하고 야근도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치.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 이제 실무자들은 일을 한 걸 가지고 평가받길 바라고 위로 가면 팀에서는 결과로 나온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KPI 숫자 자체가 지금 안 됐으니까 그때 김 과장이 나갈 때도 좀 쉬운 업무는 다른 저 직원이 가져가고 좀 어려운 업무는 제가 맡아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 보면은 우리 팀에서는 당신을 제가 믿는 사람이니까 어려운 일 같은 걸 자꾸 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팀을 위해서 받았을 것 같은데 나는 팀을 위해서 했는데 팀에서 나를 배려 덜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는 팀장님이 생각을 바꿔서도 제가 이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전히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게 참 안타깝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실 갖고 얘기해야 돼서 이제 내가 기록해 놓은 것들이 당신에게 이렇게 피드백 준 것들이 그때그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 내가 명료하게 지금 이런 걸 해야 된다 피드백을 줬을 때 그때 얘기로서는 그냥 알아들은 것처럼 하고 뒤에 가서는 안 한 것들이 지금 꽤 돼서 그런 것들이 조정된 KPI를 달성하는데 그런 중요한 요소들을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것 같거든.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은 그런 피드백을 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내가 보기에 충분히 만족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아. 물론 주말에도 나오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거는 나도 알지만 실제로 나온 숫자에는 못 미쳤다는 거지. 근데 지금 내 짐작으로는 원래 KPI가 다 됐었다라는데 너무 안주했던 거 아닌가? 그런 마음까지 들어 사실은. 안주한 건 아니고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사실 또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거 제가 또 받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좀 더 명료하게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이렇게 실은 이렇게 안 좋은 얘기 막 하는 스타일도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명료하게 안 내려가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만 하면 AR라는 사인은 결코 안 줬던 것 같거든. 이런 거 꼭 해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제대로 챙겨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뭡니까? 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나도 지금 이렇게 해서 또 다음번에 또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번 결과를 받고 보니 어떤 걸 느껴지는지 사실 궁금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괜히 열심히 했다는 생각도 솔직히 들기도 하고요. 솔직히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렇겠지. 지금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고 사실은 그게 제일 솔직한 마음일 것 같아. 나도 이번에 이제 팀장을 처음 맡다 보니까 과감하게 분명하게 얘기한 쪽을 내가 좀 선택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건 되게 중요한 요소다 라고 미리미리 얘기해 주더라면 나중에 이런 불편함이 없었을 것 같은데 다음엔 나도 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년에 꼭 열심히 해서 꼭 A 받고 팀도 성과 잘 내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주제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평가 면담할 때 피평가자가 팀원이 감정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팀장이 얼마나 그동안 이렇게 잘했냐. 어떤 분 말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잔펀치를 많이 준 사람은 잔매를 많이 때린 사람은 나중에 곡과할 때 편하고 잔매를 못 때린 사람이 곡과할 때 힘들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뭐가 맞는지는 이제 뭐 팀장님들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얼마나 중간중간에 잦은 피드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네. 평가 만나 보면은 그걸 만 정확하게 주고 저 사람 요구하는 걸 내가 못한 게 되게 많네 라는 얘기 들 정도로 잘한 건 잘한 거지만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건 이 정도야 라는 얘기가 메시지가 가고 그리고 뭔가 더 도전하게 하고 이런 메시지 늘 가면 아무리 잘했어도 이거 좀 이번에 고가가 좀 잘 나오기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기준점이 있으면 그렇죠. 스스로가 이제 막 맞출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팀원 관찰 일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기가 수기를 기록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K 타이어 회사에서는 전산으로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전산을 만들어서 막 이제 정리할 수 있게 왜냐면 근거로 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시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평가가 사실 공정할 수는 없고 공정하다라는 인식을 높일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공정하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간중간에 아까 뭐 잔펀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리더들이 그렇게 정교한 논리를 만드는 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리더의 가장 중요한 게 그 일이거든요. 평가가 공정하게 받았구나라는 인식을 주는 게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리더는 본인이 일을 해서 본인의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성장시켜서 그들을 일을 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성과가 낸 사람이어서 그들이 일을 잘하게 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가 무조건 담보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공정한 평가를 위한 노력들 되게 많이 하고 기준도 합의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리더들 많은 경우에 가서 보면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그런 거 할 시간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리더의 사실 또 권한이기도 하죠. 평가. 그렇죠. 어쩌면 제일 상위에 랭크된 권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구성원들을 성장시키고 막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오랫동안 잔펀치, 잔매를 날려줘야 된다는 거. 방금 코칭하시면서 전 되게 몇 가지 이런 멘트 되게 좋았다 이런 게 사실은 느껴졌었거든요. 네. 어떤 거 기억나세요? 저의 난감함에 대해서 내 책임으로 가져간 부분에서 괜찮다. 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내가 그때 좀 이런 거 했었어야 되는데 아차 싶다 이런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또 많이 들어주고 알아주고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이제 캄다운 시키는데 좀 도움이 그렇죠.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제일 미묘하고 리더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황이죠, 사실은.
이렇게 중간에 목표가 치고 온다거나 이러면 이게 진짜 곤란해지니까. 아주 쉬운 예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 고생 많다 하는 얘기는 리더가 하기 쉬운 얘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금 요건 요래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면 나중에 고가가 편해지는 건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얘기를 잘 해준 사람들이 일을 잘한 리더예요. 너 잘하고 있다 고생 많다 이러면 그럼 나 A 줄래나 보다 이렇게 기대해 버릴 텐데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 잘하고 있어 이런 부분이 돼야 나는 A를 그쵸. 높은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는 나는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될 거야. 이런 것들 내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네. 연말에 군만 없이 잡음 없이 싹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연말 평가 어려운 상황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잘 들어주고 감정 알아주고 그리고 뭐 아까처럼 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얘기했었어야 되네 그런 거 부족했던 것 같아 싶어서 아차 싶었다 이런 단어 많이 알아주기 그리고 관찰이 있지. 그렇지 팀원 관찰 일지가 최고 사실은 그것만 하면 평가 시점에 내밀려고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관찰하고 피드백해줘. 그런데 팀장님들이 바빠서 관찰 일지 쓸 시간이 어디냐 그러면 땡이에요. 이래저래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팀장님들 힘내십시오.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